안녕하세요. 파산관진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와 그 효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파산 선고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 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고.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한 때는 즉시 주문, 관제인의 성명과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및 제1의 채권자 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교부하여서 아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채권을 가지고 있는 때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정 기간 안에 파산관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채권 신고 기간만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추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환가 사건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일이 환가도 안 되는데 채권 신고를 받는다면 업무가 난리 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법상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파산은 선고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했으니까 또 송달을 해야 되겠죠. 송달을 합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한 때는 즉시 파산 선고 시점에 알고 있는 채권자, 채무자 및 재산 소지자에게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파산 채권자뿐만 아니라 재단 채권자는 저희가 개인 파산에서도 배웠고 개인 회생에서도 배웠죠. 이제 재단 채권이 뭔지는 알 겁니다. 별채권자, 근저당권자가 대표적이죠. 한치권자 등 모두 포함된다. 실무상 재단 채권자임이 명백한 조세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재단 채권의 행사에 관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법인 파산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개인 파산에서는 재단 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이제 관제인이 이제 조사하거나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하지만 법원은 도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파산관제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에게 파산 선고 직후 지체 없이 채권자 등의 성명,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 후에 파산관제인이 직접 또는 그 보조자들의 도움을 얻어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채권자 등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하는 발송 송달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서 외에 파산 채권자 신고서 양식, 채권 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동봉합니다. 외국인에게는 국제 우편을 위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송달을 하는데 이 송달 봉투의 발신은 법원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 기타 통지, 주무관청이 통지를 합니다. 지무관청. 감독권을 발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이나 주무관청,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학교법인이면 의료법인인 경우에 주무관청,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겠죠. 주무관청. 당해 사업에 관한 주무관청의 파산선고 알리도록 통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 사실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 파산죄 등 파산범죄에 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도 파산선고에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지금 현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참가기간 관리기간의 통지. 법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소정의 금융기관에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법 31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 참가기관인 예금보험회사 또는 금감원에 송달합니다. 통지 내용은 공고 및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내용과 같습니다. 농협인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수협은
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중앙회에 송달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등기 등록의 촉탁입니다. 법인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와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때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 선고에 따른 등기 및 파산관제인 선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합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등기된 지점에도 파산 선고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지점의 유무에 대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채무자의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파산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면 파산 선고가 기재되지 않은 지점의 법인 등기부가 발생하게 되어 종전 대표자가 아직도 자신에게 관리 청구권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선임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기소에서는 법원이 파산관제인 선임 결정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촉탁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선임이 등기에는 파산관제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 경우 파산관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무소의 소재지를 등기합니다. 파산관제인 사무소 주소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파산관제인 인감신고는 파산관제인이 등기소에 집적하지 않고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원 사무관 등 및 등기소에 인간등록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선임에 따른 등기 촉탁에 따라 파산관제인을 등기하더라도 채무자 법인이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법원 사무관 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특히 권리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종중, 그렇죠. 교회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안한 등기 또는 등록이 있는 것은 안 되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 등기를 촉탁해야 하고 파산전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 있으면 안 돼도 같습니다. 법원 사무관 등이 파산 절차와 관련해 등기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채신관서 등에 대한 우편물 등 배달 촉탁. 법원은 채신관서, 운송인, 그 밖의 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 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제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에서는 이제 임의적인 걸로 바뀌었다 그랬죠. 고가품 지정의 방법, 화폐, 유가증거, 그 밖의 고가품의 보관 방법 법원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주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구파산법에는 등기 등록의 주체가 법인이었으나 새로운 통합도산법 제정되면서 촉탁 주체를 법원 사무관도로 변경한 게 나오고요. 파산관의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이런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개별 부동산 등기부에 파산 선고 결정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법인인 채무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꼭 확인하는 등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즉 파산 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 선고 후 파산채권에 의하여 법인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지만 개별 부동산 등기부에 파산 선고 결정이 공시되지 않게 된 결과 이를 간과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파산법 110조는 법원이 파산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서 촉탁서에 파산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한 것이 있으면 안 돼도 같다라고 규정하는 등 구파산법은 파산 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 취소,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각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에 관하여도 위 각 등기 등록을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채무자의 등기 등록된 권리에 관한 파산 선고 결정,
취소 결정, 폐지 결정, 종료 결정의 각 등기 등록은 아무런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 채 단지 채무자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경고적 의미를 가지는 데 불과하지만 재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인 등급의 파산 선고가 기록되고 당해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는 법인 등급에 의해 이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의 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은 부파산법과 달리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촉탁 제도를 이제 폐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등급에만 등기 등록 촉탁을 하고 개별 재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현행 법인 파산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산 선고 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